2005년부터 2017년까지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들이 약 10,000명. 그 중에 지명받은 선수가 1,150명 정도. 그러니까 일단 프로에 1군이건 2군이건 일단 월급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10,000명 중에 9,000명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했던 야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력 중에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최근 13년 동안 저희 학교 운동부 학생들 고3들만 연속해서 13년 당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일반 체대 입시, 저희 학급이 구성되어 있어서 절반은 운동부, 절반은 일반 체대 입시에서 13년 동안 이 학생들을 제가 진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 다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스포츠 선수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학부모로서 학생 선수를 키웠던 학부모로서의 경험이 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잠깐 제 이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육학자로서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학자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중요한 저의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연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를 하는 주요 목적이 우리 현상을 분석해서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해보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그 예측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어떤 변수들을 통제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연구라는 것이. 그 연구라는 것이 이제 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과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구 선수를 중심으로 좀 사례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역시 확률이라는 게 이제 퍼센트로 얘기가 되니까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9에 작년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되는 확률, 그리고 2005년부터 역시 2017년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직전까지 사법시험에 통과하는 확률,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확률, 그거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들이 약 10,000명. 그 중에 지명받은 선수가 1,150명 정도. 그러니까 일단 프로에 1군이건 2군이건 일단 월급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10,000명 중에 9,000명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했던 야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1군 무대로 바로 데뷔 못합니다. 다 2군 또는 3군에 가게 되거든요. 육성군이라고 부르는. 1군 무대에 콜업 단 한 번이라도 해서 시합에 잠깐 1이닝이라도 뛰고 나오는 확률이 6% 정도. 그리고 전 선수 인생을 걸쳐서 주전 선수가 되는 확률은 0.68% 정도. 그리고 강백호나 이정후, 곽빈 같은 선수들처럼 바로 입단해서 1군의 주전 선수가 되는 확률은 0.05% 정도. 그래서 쉽지 않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봤을 때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로, 특히 야구 종목에서 저거를 내 직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거의 확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학생 선수들은 좀 반대쪽으로 보는 경향이,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좀 이렇게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요거는 좀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4.3%.
그 중에 이제 프로야구 1군 선수가 되는 것처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판사가 되잖아요. 판사가 되는 확률 역시 0.5% 정도. 전국의 수험생 올해 한 45만 명 정도 됐을 때 45만 명 중에 서울대에 입학할 확률이 0.5% 정도. 그러면 이거를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 프로야구 선수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나 리스펙트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프로야구 주전 선수가 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입학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판사 임용하는 게 좀 확률이 더 어렵고, 신인이 프로야구 주전 선수가 되는 게 아주 어려운 일들이죠. 0.05면은 통계학에서는 저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 쓰신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유의미하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저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재능 없는 노력은 인생의 낭비다. 선수들 선발할 때 재능 있는 선수들을 좀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 인생 또한 낭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게 시리즈 비슷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제 역시 더 떨어졌어요. 드래프트를 신청한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0% 이하로 그래서 9.4% 정도만 지명을 받았죠. 네. 이때 그 지명받지 못한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모두 고교 선수들이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고요. 네. 갈수록 야구 선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더 올라가고 더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야구에만 올인하라고는 사실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서유재훈이라고 실명을 밝힌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광주진흥고 졸업하고 군대 바로 지명을 못 받은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한국의 독립리그, 일본의 독립리그도 찾아갑니다. 일본 가면 야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SK 육성 선수로 데뷔하는데 저거 2군에 이제 1년짜리 계약 선수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 없고요. 연봉 한 2,700 정도 줍니다. 그래서 불씨를 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1년 만에 방출당합니다. 은퇴한 나이가 35. 네.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35까지 일본까지 가면서 하고 왔는데 이제 진짜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그 좌지를 맛보게 되죠. 네. 요거는 그 대한체육회 비밀 자료를 김예지라는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도에 받아내서 공개한 자료인데, 제가 그 이후에 대한체육회에 계속 그 스포츠 선수들 은퇴자료, 취업자료 달라고 해도 이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정도 돼야 받아낼 수 있는 거가 기사를 잠깐 떠서 지금 많이 이슈들이 되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하면 40% 이상의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역량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영역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데, 사실 이쪽에 일자리라는 것이,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학생 선수 수만큼 딱 한정된 것이어서 저렇게 새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뚫고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선수들에게 공부를 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난달에 교육부하고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크게 포럼을 한번 했는데요. 대한체육회 쪽하고 이쪽 교육부 쪽하고 아주 세게 붙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이슈가 붙는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운동도 공부인데 이 공부를 못하게 하고 억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부를 시키게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침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부 쪽은 그건 옛날 얘기다. 현재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장하고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선수들의 출전 일수를 막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세게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 그 정도의 학생들이
그 진로 전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제2의 삶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권을 학습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교 학부모 인터뷰 내용을 제가 따졌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의 야구 선수들이 진학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종목과는 좀 달라서 야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명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은 진학할 수 있지만 대학 선수들은 거의 지명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때 올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나 일선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 그러면 그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거밖에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을 저거밖에 기회가 없게 키워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그 13년 동안 학생들 지도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 선수들의 학력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문제부터 중학교 3학년 문제까지 하루 종일 크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국어는 한 초등학교 5학년 수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국어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을 만점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평균 점수와 비슷하다.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 영어는 좀 잘하는 학생들이 중2 초반, 보통 중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갑자기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대학도 진학하잖아요. 특기생으로. 제가 지금 대학에서도 소속되어 있거든요. 강의를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쭉 끌어내려서 중학교 수준의 체육 얘기를 대학에서 강의해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대학에서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체육대학에 들어오는 조선학생이나 특기생들이 골칫거리로 느껴집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적어도 선수로서의 야구 종목에 한해서 선수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대학에서도 이 학생들을 지도자로 육성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기에 기초 소양이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지도자를 키우는 그 수준이 있거든요. 가르쳐야 되는 그 수준을 배워낼 기본 소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관련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통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도 3시간 이상, 저희 학교는 보통 6시간은 기본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뭐 거의 다 하고 있다. 이 운동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거 훈련을 많이 시키면 기량이 좀 늘기도 하지만 비례해서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고등학교 투수가 10명 있으면 그 중에 5명은 팔꿈치 수술합니다. 거기서 선수 생활이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적인 훈련 방식을 동원해서 훈련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다른 걸 좀 공부를 시켜 대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위에 중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이에요. 중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육부에 근무하셨어서 저분 말씀이 좀 임팩트가 있는 분이십니다.